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 전세,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가 된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월세,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과거에는 월세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었었고, 최근에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월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소득세가. 그런데 전세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이 간주 임대료 세금이 부과가 되는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중에서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하는데가 이제 의무화 되고 있습니다. 아직 21년 6월 1일부터 22년 5월 30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계도기간 1년이 끝이 나고 나면 22년 6월 1일부터는 바로 이제 과태료가 1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그래서 올해 이제 다음 달인데요. 22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더 이제 임대차 그 소득에 대해서 좀 더 노출이 되고 그동안 이제 좀 몰라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임대차 계약이 신고가 의무화 되기 때문에 그 세금 부분에서도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이고요. 신고 대상은 도시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각 도에 있는 시 지역들입니다. 경상남도를 예를 들면 창원시, 거제시, 김해시 이런 시 지역들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 신고가 이제 의무가 다음 달부터 의무가 되겠습니다. 20년 6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고 그리고 21년 6월 1일부터 지금 현재 22년 5월 말까지 이 1년간은 세금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의무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이 해당 기간 안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22년 6월 1일 세금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전에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신고가 되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그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주임대료가 무엇이냐? 네이버 검색에 따르면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에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임대료는 과거에는 2천만 원, 연 2천만 원까지 초과되는 부분에서만 세금이 부과가 되었고 연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이 전세와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똑같이 임대료로 간주를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간주임대료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우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만 임대료가 과세가 되고 나머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주택자는 월세만 과세가 됩니다. 이 1주택자도 9억 원 이상이 되더라도 월세만 과세가 되는 겁니다. 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앞서 이 글로 적은 것을 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1주택자는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그리고 보증금의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입니다. 단,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이 초과되는 이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월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그리고 2주택자에 대해서는 월세 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냐 이하냐는 상관없이 모두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보증금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설명드릴 이 보증금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분들은 3주택 이상자입니다. 3주택 이상자의 분들은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가 되고 그리고 보증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단 소형주택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보증금 소득 과세 대상하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라면 뭐 한 12평이 조금 넘어가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공용면적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준으로는 16평에서 한 18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유주택수 판단의 방법, 예,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수를 합산해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위에 표에 있는 주택수를 판단할 시에 2주택인지 3주택인지가 아주 중요하죠. 주택수를 판단할 시에 임대 중인 주택뿐만 아니라 보유 주택수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포함을 하셔서 주택수를 모두 산정해야 되고, 음, 이때 놓치지 않도록 주택수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알아보시고 주택수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주택은 월세 소득과 보증금으로 인한 소득 모두 비과세입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2주택자들은 보증금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나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지금까지 월세 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이 되고 의무적으로 또 임차인분들이 월세 좀 연말정산 공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임대 수익에 대해서 이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잘 인지하시고 2주택자 분들은 월세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있다, 과세가 된다는 내용을 갖다가 알고 계시게 되겠습니다. 만약 미신고를 하면 또 이제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3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 소득과 보증금 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3주택 이상자들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오늘 설명할 간주인들의 대상 그리고 계산 방법에 대해서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3주택 이상 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전용면적 40m 이하이면서 이윤시가 이하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데 이게 항상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21년 말까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연장이 되어서 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이 되어서 지금 주택수를 빼주는 것을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연장이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 세대인 직계 존속, 부모, 직계 비속, 자녀에 대해서 주택은 동일 세대라고 하더라도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면 보증금 소득에 대한 세금은 3주택 이상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본인과 배우자의 임차주택, 소유주택 모두 포함합니다. 배우자까지는 포함을 하지만 동일 세대인 직계 좀비속의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언제까지? 23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 2년이 연장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에게 주택수가 반영이 됩니다. 전대 또는 전전세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주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3주택자인데 면적이 모두 84제곱미터 세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합니다.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아주 지방이 아닌 이상 전용면적 84제곱미터에 세치면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하겠죠. 이면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사례 2번 3주택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두 채, 그리고 전용면적 40이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이하인 주택이 한 채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소형주택으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2주택자가 됩니다. 2주택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가 되지만 전세 보증금,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이제 3억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3억 초과한다 하더라도 2주택자로 간주가 되어서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사례 3번 주택이 6채입니다. 6채인데 84제곱미터 두 채 전용 면적 그리고 이 조건은 소형주택으로서 제외가 되는 조건이 4채죠. 이 4채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2주택자로 6채 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제외가 됩니다. 23년 12월 말까지. 그래서 이 주택자로 간주하여서 과세는 간주 임대료에 대한 과세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사례 4번 4주택자입니다. 보니까 소형주택 한 채가 있네요. 소형주택 한 주택에는 제외가 되고 나머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세 채이기 때문에 3주택자로 간주를 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간주임대는 부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계산 방법입니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자 중에서 임대 보증금의 합계 금액이 3억 원을 제외하고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3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이 방식만 일단 알고 계시면 계산은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방식 컨셉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의 총 합계에서 3억 원을 제외를 하고 그리고 임대차 기간 일수 곱하기 365분의 1 1년 내내 임대차를 계약을 하셨으면 여기가 이제 1이 되겠죠. 만약에 10개월 하시면 365분의 10개월이면 약 한 300일 정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수별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율이 현재 21년 기속분기 기준으로 1.2%입니다. 매년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연도에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보증금의 3주택 이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의 총 합계에서 3억 원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과 그리고 예금 이자율 1.2% 22년 기준으로에 대해서 계산을 하여서 월세로 간주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택이 A, B, C, D 5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공시가격과 보증금이 나와 있습니다. 보증금 전체 합계액에서 3억 원을 빼야 되는데 먼저 보니까 A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니까 포함이 되죠. A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고 나머지 이 4주택에 대해서 보증금을 합산해서 3억 원을 빼고 세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 3억 원은 보증금이 가장 큰 금액 C주택에서 먼저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계산하면 이제 A주택은 제외가 되고 B주택은 3억 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0만 9천 원, C주택은 4억 원 기준으로 14만 6천 원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당연히 이제 이 C주택이 가장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 C주택에서 3억 원을 제외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셔도 보증금 금액만 보더라도 가장 큰 나중에 날짜가 전체 다 365일 통일하니까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C주택이 날짜가 뭐 되게 임대 기간이 짧으면 다시 바뀔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컨셉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720만 원이 나왔는데 이제 이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좀 더 쉽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간주 임대료를 검색을 하시고 요 밑에 보시면 검색 결과에 간주 임대료 계산해 보기라는 19년도부터 21년까지 3개가 나오는데 가장 최근 것인 21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을 추가를 눌러가셔서 위에 있는 이 A주택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4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각 3, 4, 3억 원에 대해서 보증금을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시작일과 종료일 1년 내내 했기 때문에 1년 기간을 입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똑같이 720만 원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계산된 720만 원은 이 보증금 약 한 보증금이 7억, 10억, 13억 정도 되죠. 이 보증금 13억 정도를 은행에 예금을 했으면 약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게 720만 정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소득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20만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를 갖다가 부과를 하게 되고 만약 저 보증금 외에도 월세로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월세는 월세 곱하기 12 해서 연 보증금액과 연 월세 소득과
이 보증금 간주 임대료 계산한 720만 원을 합산을 하셔서 임대소득세가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해서도 1년으로 월세로 전환을 해서 간주 임대료로 이렇게 계산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주택자 분들은 국가주택 9억 원 이상이 아니면 해당이 되지 않으시고 2주택자 분들도 월세에 대해서만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3주택 이상 분들에 대해서 보증금을 3억을 제외를 하고 그리고 소형주택에 대해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 방식에 따라 예, 임대소득으로 간주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임대차 신고제가 점점 의무화가 이제 6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그동안 임대를 이렇게 주면서 세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신고 의무가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셨던 분들이 일부 계실 것으로 압니다. 이제 점점 신고가 이제 좀 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누락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잘 인지하시고 본인의 주택수라든지 세금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유튜브 녹화가 아직도 이제 뭐 잘 적응이 되지 않고 잘 되지 않는데 점점 연습을 해서 좀 더 좋은 내용을 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